자, 여러분, 세 번째 문화산업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문화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매체의 발달, 또 산업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 산업이 다양하게 구현이 되고 있고요. 어떤 특정한 뭐 계층이나 또는 뭐 특정한 어떤 뭐 대상을 해서 문화 상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량 생산이나 또는 대량 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 산업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산업 중에 첫 번째 공연산업입니다. 공연산업은 상업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하죠. 콘서트나 또는 뮤지컬, 연극 이런 그 문화 장르들이 확대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 자체를 문화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측면도 강하지만 또한 그런 문화예술이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상업적인 거래, 즉 공연 기획이나 제작업 이런 것들이 증가되면서 새로운 그런 문화산업으로 공연 시장이 공연 산업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연 산업은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연 시장 내에서 서로 순환하는 그런 서클 시스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연 생산자는 공연 예술인과 공연 예술 단체를 말하는 거죠. 배우나 연주자 또는 뭐 연기자, 무용수, 이런 예술가, 그리고 기획자, 프로듀싱, 그 다음에 조명, 음향, 이런 여러 스텝들이 공연 생산자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자, 공연 유통자는 공연장이나 공연 에이전트 대행사들이죠. 또 공연물을 공연해서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그런 사람을 유통자라고 얘기하고, 소비자는 그런 공연산업의 최종 소비자로서 공연물을 경제 재화로 구매하고 소비하는 말하자면 관람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공연산업은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같이 더불어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다 나은 그런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신적인 욕구가 더욱더 늘어나면서 공연에 대한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그 사람들은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에서도 있듯이 가장 기초적인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거죠. 자, 공연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이익 지향적인 너무나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화 또는 상업적인 그런
비중이 더욱더 증가는 하고 있고, 또 대형화되면서 이런 그 공연들이 너무 상업화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난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다듬고 또 확대해서 국내에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고 또 세계 시장으로 넓혀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공연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그런 시장 논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또한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공연 산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제 성장의 하나의 그 원천이 될 수도 있고, 또 국민의 어떤 그 삶의 질, 여과 또 형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차원이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류 문화, 특히 공연이나 뭐 음악, 음반 뭐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연 산업의 이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이 지금은 약간 뭐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나름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 국가적인 뭐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더욱더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한 장려하는 정책 수립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영화와 음악 산업입니다. 영화는 종합예술이라고도 하고요. 대중문화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르죠.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또 이제 영화가 어떤 일정한 그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류였다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 이런 것들을 언제든 어디서든 집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었죠. 그 여가 활동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영화 채널이나 또는 영화를 주로 하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콘텐츠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화의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이 되었고,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영화에 투자를 하거나 또 제작하는 그런 영화 산업에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이 점점 더 확대되고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에 대한 그 대기업의 투자는 영화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 천문학적인 그 투자로 인해서 영화 기술이나 영화 그 컨텐츠나 영화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걸 통해서 많은 그 수요자 관람객들을 불러들이면서 이윤 창출에 가장 또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이 영화가 문화예술의 어떤 창조물이라기보다는 그 대기업의 그 이윤 창출을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 전략하고 있지 않나 그런 뭐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영화의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영화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처럼 스티븐 스틸버그의 그 주라기 공원이나 뭐 람보 이런 영화들이 전 세계에 수출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그 자동차를 생산해서 수만 대를 세계 시장에 내다 판매하는 것과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영화에 대한 그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윤 추구에 너무 상품으로 전락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영화가 역사적인 또 산물이고 또 사회적인 소통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산업적인 균형, 국가적인 어떤 국민 경제의 하나의 형태로 바로 좋다. 따라서 영화 산업은 과학기술 발달과 상업적 논리, 자본주의적 논리 하에서 경제적인 지화로서보다는 현대인의 삶과 또 여가 활동의 질을 향상하는 문화적 차원에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산업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예술성이 높은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인들의 관심과 또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나 뭐 육성 이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영화도 많은 발전을 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콘텐츠나 스킬적인 면에서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외의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이나 아주 우수한 영화들이 우리나라 영화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스크린 쿼터제를 실시해서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악은 뭐 LP, 과거 LP판이나 또는 지금 뭐 CD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반을 제작하고 배급을 하는 음악 산업으로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음악 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또는 그 모바일 이런 것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산업적 위치나 문화예술적인 가치가
저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음악 산업이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디지털화된 그런 음악을 통해서 이익을 획득하고 또 통신업체 등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악 산업이 구조조정이 되고 또 새롭게 개편이 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디지털화된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음악 시장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산업의 음악 산업의 새로운 어떤 계기가 전기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게임 산업과 e스포츠입니다. 게임은 여러분도 좋아하겠지만 현대 산업의 대표적인 하나의 취미 활동, 여가 활동, 즐기는 것은 그런데 너무 빠지는 건 게임 중독이란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동으로 인해서 정신적 여유가 없어진 현대인들이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그러니까 공간 제한 없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즐기는 것을 하나의 여가 활동으로 자리하고 있다,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게임은 일정한 규칙을 통해서 오락성과 경쟁성이 강한 그런 하나의 놀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컴퓨터가 점점 발달하면서 게임이 온라인상의 게임 또는 여러가지 콘텐츠, CD, 게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고 아주 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아마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최근 게임은 단순한 그 오락성에서 벗어나서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또한 건강증진의 효과도 있고 정신적 치료나 교양, 취미활동 이런데 다양하게 제공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 구조는 비디오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이 전체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아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게임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게임 산업에서 최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바로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는 실제 세계와 가상적으로 구축한 그런 전자 콘텐츠 환경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오락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활용해서 승부를 겨루게 되는데 경기에 직접 참여해서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관전하는 여가 활동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으로 오프라인 여가 활동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환경이나 또는 콘텐츠는 주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제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도 병행을 한다는 것이죠.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스포츠는 대륙별 나라별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공적인 국제 e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경기들이 개최되고 있고 또 전문적인 프로 게이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은 물론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여유가 있는 귀족이나 또는 신분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즐기는 그런 관광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인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산업혁명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관광 현상은 경제활동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영리성을 추구하는 목적 외에도 국가 간, 지역 간의 친선을 증진하고 인류의 평화,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공공의 이익,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인류 사회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그런 산업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 공헌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관광은 국가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 감소되면서 개인의 그 자유시간, 즉 여가 활동을 즐기는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삶의 가치가 여가, 문화, 관광 등의 소비를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산업은 21세기 국가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동력산업, 새로운 핵심 산업, 관광은 대세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관광산업은 여행업, 숙박업, 국제회의, 카지노, 유원시설, 관광 편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항공, 정보, 리조트, 테마파크, 외식, 쇼핑, 크루즈 이런 모든 것들도 관광산업의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점점 더 관광산업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산업들이 확대되고 점점 더 발달한다는 거죠. 또 장차 이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관광산업도 종류나 내용 이런 것들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직접 간접적으로 관광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함께 포함이 되면서 그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사회 글로벌 시대의 관광 시장은 세계적으로 더욱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최근 몇 달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지금 침체되고 된소리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끝나면 또 새롭게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확신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세계 관광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세계 관광기구는 장기 전망을 통해서 2020년에 이렇게 이제 한 15억 6천만 명의 관광객이 전 세계를 관광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은 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코로나19라는 아주 예기치 못한 이런 특수한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세계 각국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품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관광산업도 여기에 맞춰서 가치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친환경적인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이 더욱더 세계적인 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모든 나라들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고 또 다 사회적 인프라, 사회적 간접 자본 뭐 이런 것들, 자원 개발, 인적 자원, 제도 개선, 세제 지원 뭐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정책적이고 또 제도적인 또는 뭐 법적인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이제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육성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여러가지 자원이나 자연자원이나 역사문화자원 등을 통해서 서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지를 개발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및 축제 산업입니다. 현대는 이벤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다. 또 지역이나 국가마다 소득이 증가되고 또 노동시간을 절약하면서 여가시간이 증가되고 또 그런 걸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여가를 선호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또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교류 증가 이런 걸 통해서 이벤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는 단순한 그 오락적인 특성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적인 충족이나 어떤 창조적인 발상, 아이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이벤트에 관한 관심도 더욱더 증가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그 수요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벤트 산업은 일회의 이벤트 상품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운영해서 판매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민간 기업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산업은 광고 대행사를 비롯해서 많은 이벤트 업체들이 생겨났고요. 이런 이벤트 대행 업체는 공공기관, 즉 관주도의 이벤트를 오더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 또 스스로 자기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운영해서 이벤트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벤트 산업에는 직접적 이벤트업과 간접적 또 이벤트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직접적 이벤트업은 이벤트 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 박람회업이고 있고, 간접적 이벤트업은 이벤트 연출이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도구를 대여하고 장치하는 이벤트 관련업이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하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축제는 자연과 신에 대한 그 고대의 기원, 재래의식,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그런 활동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 축제는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일탈성, 놀이성, 관광성 같은 여가적인 성격과 또 종교적인 그 신성성, 또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나 장소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천 개의 지역 축제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고, 또 계절마다 다양한 또 그런 축제 이벤트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축제는 지역이나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지역 소득의 증대와 또 지역 경제 성장, 그리고 지역 이미지, 그 다음에 지역민에 대한 그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따라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 사회적 효과, 또 문화적인 그런 효과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축제 산업은 축제 소비를, 그러니까 축제에 와서 소비자는 소비자들이죠. 방문객이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에 대한 기획이나 개발, 운영, 연출, 이런 축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하나의 문화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축제 그 참가자들이 이제는 그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도 상업성, 이런 그 축제보다는 공공적인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 축제를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뭐 지역 홍보나 또는 지자체의 어떤 그 장들의 선거 홍보 뭐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는 축제에 참가자는 참가자들을 위한 그런 그 축제 또 즐겁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서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